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데이터 결측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별도의 탐구활동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의 탐구활동 문제는 조금 생각도 하셔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따로 힌트 메시지를 드리지 않을 거라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 내용들을 좀 잘 조합을 하셔서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하신 후에 저에게 과제를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결칙치는요, 말 그대로 누락되어 있는 값, 비어 있는 값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준비해드린 예제에는 비어 있는 값은 따로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었고, 누락이 되거나 비어 있는 데이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외부에서 수집을 하거나 내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더라도 비어있는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 결측치를 제외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결측치를 평균값이나 뭐 중간값 정도로 넣어두고 갈 것이냐,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그 판단 후에 필요하다면 재거나 변경이라고 하는 정제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새롭게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R에서는 결측치, 비어있는 값이 나타나게 되면 NA라는 값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이렇게 넣을 값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비어있는 값이다 또는 뭐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을 이제 누락되어 있어서 쓸모없는 데이터다 그래서 뭐 쓰레기 값이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측치가 발생이 된 걸 확인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결측치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결측치를 다른 데이터로 바꿔서 이제 연산이나 함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긴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스튜디오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요. 저는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 7월 2일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른쪽 편에 보면 na exam.엑셀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 오늘 클래스룸 학습 자료에다 제가 강의 노트랑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운 받으셔서 이 엑셀 파일을 오늘 프로젝트 경로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프로젝트를 새로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작업이 있어줘야 되겠죠? 제가 이건 잠깐 복사해서 올 건데, 자, 이 작업들 있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했기 때문에 패키지 설치, 그 다음에 패키지 로드 작업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리 패키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에서 필요한 패키지들 로드만 해주고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파일 가져다 잘 놔주시고 그 다음 패키지 설치하신 후에 저랑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 제가 ggplot dplyr readexcel이라는 패키지를 부착을 했고요. 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드 엑셀 가지고 지금 우리 프로젝트 경로에 있는 na exam 엑셀 파일을 호출을 해가지고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자, 변수 5개에 레코드 20개 있는 거.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해보게 되면은 여기 아이디부터 뭐 학반,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NA라고 이렇게 비어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파일 제가 엑셀에서 그냥 열어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셀 열어보면 클래스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뭐 수학 점수랑 과학 점수 부분에 이렇게 점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공백, 비어있는 값들이 여기 지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우리가 지금 R에서 불러와서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확인해 봐도 NA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R에서는 결측치가 발생되면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요? NA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에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is NA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is NA, is is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NA 결측치라는 값이 있습니까? 혹시 어디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NA 결측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제가 실행을 딱 해보면요. 제가 콘솔 창을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ID부터 학반, 수학, 영어, 과학 점수 보이시죠? 근데 이제 다 펄스라고 표시가 되는데 여기 클래스 부분의 한 곳, 그 다음에 수학 점수 부분, 그 다음에 과학 점수 부분 한 곳에 true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 이제 NA 함수는요, 결측지가 보이면 지 확인 시 결측지 자리를 tru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표시를.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요소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결측치와 결측치 아닌 것들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항목에 대한 빈도 현황을 알아볼 때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썼었거든요. 우리 뭐 MPG 데이터에 왜 자동차 연비랑 표시하는 데이터에 그 자동차의 클래스 종류가 어땠나 할 때 테이블 해서 MPG 달러 클래스 이렇게 해주면 그 MPG 테이블에 있는 어떤 특정 변수 안에 있는 항목들의 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도 여기다 테이블이라고 적고 is NA라고 하는 결치가 존재하는 유무에 대한 함수를 테이블 안에다 적어주고 어떤 데이터 프레임,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해볼게요. 자, 전체 데이터가 100개인가 봐요. 자, 100개겠죠. 왜냐면 5개 변수에 20개씩, 20개의 행이 존재하니까 데이터 하나하나 요소가 100개일 거예요. 근데 100개 중에 결측치가 아닌 is NA가 펄스다라고 하는 것들이 97개의 요소가 있고 3개의 요소는 결측치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테이블이 일단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테이블에다가 is NA 한 다음에요. 이그잼 안에 존재하는 이제 우리 변수들을 한번 좀 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ID를 확인을 해봤더니 ID는 20개의 ID 적혀 있는 것들 중에서 펄스, 결측치가 아무것도 없대요. 자, 근데 제가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해서 ID 다음에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자, 클래스에는 하나 잘못된 게 있대요. 자, 클래스,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수학 점수에도 하나 잘못된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영어 점수 있는데도 봤더니, 영어 점수는 문제되는 게 없대요. 그 다음에, 과학 점수를 한번 볼게요. 과학 점수에도 하나 잘못된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변수명을 적어서 그 결측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함수 자체의 항목 빈도수를 테이블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뷰에서 봤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린 지금 클래스 쪽에 하나, 뭐 수학 점수 하나, 과학 점수 하나, 클래스, 매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3가지 변수의 결측치가 하나씩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mean이라는 함수 알죠? 내장 함수. 자, mean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수학 점수 변수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항목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하고 실행을 딱 했더니 얼마 평균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NA라고 하면서 결과값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min 괄호 열고
이그잼 하고요. 아까 우리 왜 영어 점수에는 결칙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점수는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식대로 뭐 영어 점수 84.9라고 하는 평균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스라고 하는 수학 그 변수에는 결칙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칙치를 포함을 해서 평균 값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고 결칙치가 있다라는 걸로 이 데이터 전체를 폐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린 결칙치에 대한 뭔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결칙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결칙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좀 한번 걸러내 볼게요. 제가. 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제가 파이프 연산자를 써서요. 자, 우리 어떤 특정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 행을 추출할 때는 dplyr에 필터라는 함수를 썼고요. 어떤 특정 변수를 추출할 때는 select라는 함수를 썼었어요. 우린 지금 필터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뭘 할 거냐면 is na에다가 우리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 있었잖아요.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자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를 써주게 되면 여기 클래스라는 변수 앞에처럼 이그잼 달러라는 거 생략해도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렇게 걸러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해봤더니 13번째 자 아이디 학번 13번 학생의 클래스 항목에서 결칙치가 있는 것만 이 친구가 뽑아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거를 한 줄, 이 소스 코드 여러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isNA 똑같이 쓰는데 isNA 앞에 느낌표를 한번 적어보려고 그래요. 느낌표는 논리 연산자 중에서 부정한다, 아니다 라는 이런 뜻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클래스라는 변수의 결칙치가 아닌 행만 추출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이 코드는 컨트롤 엔터를 해봤더니 자 원래 총 여기 보면 이렇게 쭉 20개 중에서 19개만 추출이 됐고요. 클래스라는 변수에서 뭐가 결칙치가 아닌 것만 추출을 했어요. 아까 결칙치인 부분이 13번째 아이디, 13번 아이디였는데 여기 지금 보면 13번 아이디는 제외하고요. 나머지 결칙치가 아닌 클래스 변수 기준으로 결칙치가 아닌 데이터만 여기서 이렇게 쭉 추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클래스라는 변수에만 결칙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매스에도 있고 사이언스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를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터 명령어 조건처럼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필터 해서 is na가 이제 그 클래스라는 변수가 아닌 거 찾으세요 한 다음에 and 연산자를 가지고 또다시 한 번만 더 적어볼까요? is na 자, 이번에는 수학 점수가 아닌 것도 제외하고 수학 점수가 결칙치가 아닌 것도 제외하고 보여달라. 자, 이랬더니 수학 점수에도 결칙치 없이 2개를 또 더 날리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과학 점수도 제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이 한 번 더 연결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학반,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과학 점수에 있는 결칙치가 있다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행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17개의 데이터가 지금 추출이 됐어요. 자, 이 추출된 것들만 별도로 또 저장해서 관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칙치가 보이면 난 결칙치 있는 데이터는 아예 데이터 자체로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싶다, 추출하고 싶다. 그럼 이그잼 01이라고 제가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서 방금 전에 이그잼 파이프 연산자 필터로 걸러낸 데이터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대입을 해서 생성시키겠다라고 하고요. 컨트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변수 보세요.
원래 우리가 엑셀에서 불러온 거는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였어요. 변수 5개에 레코드 20개. 자, 근데 우리가 결집치를 제외한 것만 추출을 해서 살펴봤더니 이그잼 01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가 또 됐어요. 자, 근데 데이터가 총 20개밖에 없는데 결집치가 보인다라고 하니까 그 결집치를 제외를 하고 별도의 프레임을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나는 저 3개의 데이터도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3개의 데이터도 좀 뭔가 사용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 결집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보냐면 평균치가 있겠죠. 그 결집치를 제외한 평균치. 그 평균치 데이터로 집어넣어주고 뭔가 평균을 구한다거나 합을 구한다거나 연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